난 집을 사고 싶다. 좋아요. 나는 상가를 사고 싶다. 좋습니다. 나는 땅을 사고 싶다. 아유. 자, 그거 아세요? 작년에 설문조사와 올해 설문조사와 재작년의 설문조사와 3년 전의 설문조사가 다 다른 거?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게 나는 좀 오히려 신기해. 2014년, 15년 그 두 해는 다 집이었습니다. 왜 집이 그렇게 손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학원에서 와서 배워보니까 오를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죠? 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집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보단 집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뉴스니 뭐니 이 체감하는 게 대부분 집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 이만큼 올랐으면 그 옆에 있는 땅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집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폭등하면 그 옆에 있는 땅은 더 폭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론은 집은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하는 분들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왜 사시죠? 월세. 좋아요. 자, 상가를 월세도 받고 매도 차익도 있는 상가.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월세도 받고라는 거는 수익률이 좋고란 얘기입니다. 월세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수익률도 좋고 매도 차익도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두 마리를 쫓아가려다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우리가 전문 용어 좀 잠깐 쓸게요. 놀고 먹는 구조의 가장 쉬운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놀고 먹고 싶죠? 전문 용어를 쓰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논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보다 고차원적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을 하시라는 거지, 아예 노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놀면, 퇴화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리고 건강도 일할 때보다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제 의견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시려고 상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즉, 안정적인 수익, 월세를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매도 차익이 없느냐?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그 지역, 그 상가가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정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여기는 인구도 많고 건물도 빽빽하게 들어온 상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와.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까지는 변화가 특별히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마두동을 예를 들어드렸죠. 여기 마두동 10년 지나도 10년을 뿅 눌러갖고 타임머신을 타고 딱 도착해도 이거 10년 후 맞아? 이럴 겁니다, 아마.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후에는 안 올라요? 임대료 안 올라?
오르겠죠? 근데 그게 뭐가 오른 거랑 똑같아? 물가가 오른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받는 수익률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계산하기 쉽게 1억 투자해서 첫 번째 목표치는 100만 원을 받는 걸로 가자. 1억에 100만 원. 딴 데서 이렇게 교육하면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상가 평균 수익률이 3%밖에 안 됐는데 10%를 넘게 받는 이런.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20% 상가 수익률 나는 상가를 하나 해드렸는데, 아니야. 10% 상가 나는 수익률을 해드렸는데, 그 팀이 10%만 나면 자기가 오피스텔을 수도 없이 사갖고 해봤는데 3%, 이 3%도 안 나오는 거 매매로 하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었을 테니까 했는데 10%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대. 10%를 해드렸어. 여기 두 팀을 해드렸어요. 마침 그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이 나와서 여기 두 팀이 20%를 해드렸어. 그때 여기 일부가 나를 욕하고 다니는 거야. 자, 나는 그런 욕은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초심은 좀 잃지 말자고. 본인 실력이 좋아져서 15%니 20%니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난 10%만 되면 뭐 감사하기 따름 이렇게 했다가 20% 나오니까 첫 팀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을 목표로 가자. 그래서 놀고 먹자.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로소득을 만들어 놔야 이제 더 큰, 더 멋있는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대출입니다. 자, 1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대출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대한. 이건 은행 금리보다 내 상가 수익률이 높으면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이것도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 이게 낮으면 망하는 겁니다. 높으면 이거를 활용하세요. 활용하시는데 최대한이라는 건 좀 과하게 얘기해서 1억 다 받자 이겁니다. 그게 언뜻 생각하기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상가 대출 받으면 한 85%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보증금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조금 들어갔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내가 투자한 돈 없이 받자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은 다 못 받죠? 왜? 이자 내야 되니까. 한 40만 원 내거든요. 1억 다 빌려 쓴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60만 원만 챙기세요. 그럼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계산기를 딱 폈는데 내가 들어간 돈이 있어야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돈이 없는 거야. 들어간 돈이. 그럼 뭐야 이거? 공짜로 매달 60만 원이 생기는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나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실패했어. 이번에 1,000만 원이나 들어갔어. 그럼 이제 두들기겠죠? 그럼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 수익 이자를 잘 모아서 이제 이자를 대출을 갚으면 되죠?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매번 원리금을 갚는 순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너가 다 갚았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언제 갚은다? 팔 때 갚으시라고요. 최대한 수익률을 다 먹고 팔 때 갚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른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의 시작이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상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월세 나오는 모든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상가니까 상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상가는 최악이 있죠. 네. 남들한테 저 사람 갑부야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상가는. 자, 100만 원씩 받아요. 아니 60만 원씩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있을까?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좀 과하게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현찰 투자가 없거나 미미하니까. 그럼 그걸 또 해서 여기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10개를 샀어. 그래도 진짜 목표점으로 가면 난 10개를 사도 현찰 투자가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60이 아니라 600이 나오겠죠? 그럼 좀 변화가 있을까요? 좀 있어요? 좋아요. 맞아. 600 되면 이제 내가 옛날에 좀 살까 말까 하는 것들도 좀 사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600을, 한 달에 600이에요. 1년에 600이 아니고, 600을 한 1년을 모으면 한 7천만 원 돼요. 그죠? 약 7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야. 여러분들, 형편은 똑같겠지. 그리고 10년을 모으면 이제 7억이 되는 거야. 누구는 뭐 하나 팔아서 7억이 되는데 나는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7억이에요. 갑자기 상가가 싫어지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 2분단을 상가를 해갖고 600만 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4, 5분단이 땅을 하시는 거예요. 샀어. 아이, 난 그거 뭐 10년 해봤자 7억 버는 거 안 하고 그냥 한 방으로 간다. 땅을 사. 10개를 사셨죠? 10개를 샀어. 이상하게 힘들어. 내가 분명히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놀고 먹는다 그랬는데 내가 600만 원을 받기는커녕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부원장이 그러는데 오래 갖고 있을수록 좋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올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일산에 이제 30년 가까이 됐어요. 신도시가 들어온 지가. 아파트 값이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짜장면 값도 5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요? 자, 이게 투자라는 게, 수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걸 팔아서 옆동으로 이사를 가, 같은 평수로. 그럼 돈이 좀 남아야 돼. 이게 물가 상승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에요. 이해 가시죠? 돈 남아요? 오히려 보태야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만큼 올랐다고 그냥.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누리죠.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30년 전에 월마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일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고 덕이동에 있다는 동네에다가 월마트를 지었습니다. 일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샀던 금액이 평당 5만 원. 그래서 월마트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뭔가 안 먹힌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그리고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마트에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그걸 팔고 나간 건 제가 솔직히 몰라요. 얼마에 팔았는지. 근데 이번에 이마트가 팔았어요. 한 2,500도 갈 텐데 2,000에 팔았더라고. 등치가 커서 그런지.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몇 배요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 암산도 안 돼. 아파트 1억인데 지금 5억이래. 근데 이마트는, 월마트는 5만 원에 사갖고 2천만 원에 팔았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걸 갖고 투자를 하신 거야, 땅에다가. 나도 30년 갖고 있으면, 야, 이게 몇 배야,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몸도 힘들고, 돈은 계속 나가고, 30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워? 안정적이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부럽기 시작한 거야. 근데 또 여기가 부러워요, 또. 저 사람 땅 많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내드리자면, 아까 상가 좋아하시는 분 있죠? 상가 좋아하시는 분 있죠? 상가 포기하세요. 땅 하세요. 땅 좋아하시는 분 있죠? 땅 포기하세요. 상가 하시라고요. 끝났습니다.
자, 상가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땅 하라 그랬죠? 내 말을 얼마나 들을까? 내 말을 들었어. 근데 항상 여기에는 뭐가 있어? 상가가 있어. 내가 하지 말래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상가 좋아하시는 분은 땅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땅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상가에서 말 들어가고 상가 샀어. 땅 안 살까? 사. 그래서 섞으라고. 땅에서 이자 안 이자는, 아니, 월세는커녕 이자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60만 원 받아갖고 40만 원 이자 내세요. 그러면 편안해. 내 20만 원은 수익률을 또 계산할 수가 없잖아. 왜? 투자된 게 없으니까. 공짜로 20만 원이 생긴다, 60만 원이 생긴다.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뭐 엄청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땅하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또 땅하고 상가하고, 이거 곧 부자고, 부자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 할 돈도 모자라. 근데 상가했다, 땅했다, 상가했다, 땅했다 이러라고?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공장을 갖고 나온 겁니다. 공장은 유독 공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땅이 위주가 되는 위에 건물이 비위주인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인데 땅이 1000평이고 집이 10평이야. 그러면 용도는 주택이 맞아요. 근데 그걸 주택을 사갖고 투자했다 이렇게는 말 안 한다고. 땅을 보고 산 거지. 맞죠? 제 얘기가? 그래서 모든 용도가 가능하나 토지 위주로 가시란 얘기예요. 이 공장이라고 오늘 표현할게요. 공장은 매도차익형 부동산입니다. 팔아서 남기는 거라고. 월세가 나오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뭐라도 있죠, 위에. 새를 놀리니까 상가처럼 팡팡 나가진 않아도 새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 여러분 기준은 뭐다? 이자만큼만. 즉 1억에 대해서 이 대출을 다 했다면 여기서 얼마만 나오면 된다? 40만 원만 나오면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더 나오면 더 좋잖아.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상가만큼 나오는데 이 공장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또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걸수록 이게 좋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만큼 많이 나오는 공장이 바로 뭐다?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을 사갖고 왔고 부원장님 공장을 샀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아파트 산 거야, 이거. 내가 처음에 사지 말라는 이걸 사는 거야. 공장이라는 용도만라는 이유로. 그래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또 이게 나쁘면 나쁠수록 좋아요. 없으면 이자를 내가 내야 되니까 문제인데 나쁘면 나쁠수록 좋다 그래갖고 완전 썩어 빠진 공장을 샀는데 월세가 10만 원 나와. 그럼 또 30만 원 내가 벌어야 돼. 근데 내가 기준을 이자만큼만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 또는 토지 위주의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갖고 그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된 말로 이자 안 내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